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표지가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한 건 처음 봅니다. 김상현 에세이. 상현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우리는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의 이름을 책 표지의 밑줄에 적어 전해보세요. 되어 있고요. 작가는 김상현, 강연가로도 활동 중이라고 하고요. 지은 책으로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파트 1,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 해서 소제목이 쭉 나오고요. 파트 2, 불안하지 않다면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파트 3, 무엇이 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바로 지금입니다. 엔딩 크레딧까지 해서 책이 생각보다 크기가 꽤 작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꽤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구성은 파트 1에서 3까지 작가 본인의 경험담과 그 속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나 에세이를 근래에 몇 권 읽었다고 또 아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뻔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새겨보았어요. 그렇게 하니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책들과 다르게 문어체이면서도 경어체를 쓰고 있어서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살짝 불편하기도 했으나 읽다 보니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첫 책을 출간하기까지 70곳이 넘는 출판사에 의뢰를 했고 거절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니 안 되겠구나 하고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남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해서 출간을 꼭 해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옆에서 다 말리는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출판사도 만들었습니다. 제목처럼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져 성과를 얻게 했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힘든 여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당시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당사자만이 압니다. 이 가운데서도 작가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불행이 바닥을 치면 행복할 일이 다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시련을 겪는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충격이 더할 수도 또는 덜할 수도 있지만 불행과 행복은 서로 붙어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인생에서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이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당연하다고도 합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다 뿌리치고 마이웨이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때는 타인의 쉬운 말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나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난다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큼 결과에 흡족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위한 단단한 초석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작가가 경영하고 있는 카페는 코로나를 시점으로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닫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직원들과 계속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베이킹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변화시키고 맛을 향상시키는 게 보통의 일은 아니었지만 시간과 공을 들이면서 마침내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포기와 실패가 누구나 하기 제일 쉬운 일이라면 성공과 안정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루고 나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노력한 자만이 결과가 좋고 결실을 맺는다면 죽도록 매달리다가 순서를 기다릴 수 있지만 운도 적절하게 따라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서로 만나는 적기가 있겠죠. 준비를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회는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가 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에 운을 99%로 보는 것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럼 1%의 노력만이?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일이 잘 안 풀리고 또는 망치더라도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움직이고 있으면 희망이 보이고 잘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기만 할까요? 잘하는 것도 잘 될 일도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정말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면 불행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결국 불행에 먹이를 주고 힘을 준 건 나였을 테니 불행이라는 녀석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불안이나 걱정과 같이 불행이 좋아하는 먹이를 더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역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부단한 인식과 내뱉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날 힘을 기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불행을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과 순간들은 갑작스레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이 우리를 부정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한한 긍정 속으로 빠뜨리는 것, 어쩌면 다가온 불행과 힘듦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정신과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과 정신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몇 주간 복용하게끔 했더니 심리적 불안과 상실감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완화됐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안정된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신체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규칙적인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운동 하나로 극적인 변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한 저는 이미 가장 큰 일을 해냈네. 다음 목표들은 더 쉬우니까 다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건 모두 불행이 불러온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움직였고 차오르는 마음이 불안을 위축시켰고 위축된 불안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 주위의 공기가 밝고 기대를 갖게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반대로 암울한 기운으로 짜증과 화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